사랑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을 살피시느라 수고하시는 오은석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재건축 재개발과와 기후환경과의 깊은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부서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 추진 덕분에 우리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 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재건축, 재개발 추진 주민 설명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주민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공원 녹지 의무 확보 완화, 군사시설 설치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녹지 의무 비율 완화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재건축 시 공원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 기부 체납해야 하는 규정은 재건축 추진단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방학 3동 신도가 1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도 초기 정비계획 단계부터 인근 발바닥 공원을 의무 확보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본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재건축 재개발과 담당팀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대로 발바닥 공원이 의무 확보 면적으로 인정되었고 10월 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재건축 시 약 235세대의 아파트를 추가 건립이 가능해졌고 분양가 기준으로도 매우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며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성과입니다. 2024년 8월 시구 소통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직접 공원 녹지 의무 확보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하셨고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운 협의를 마다하지 않고 해결해온 결과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공약 이행 중 주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큰 성과가 바로 이 공원 녹지 의무 확보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신도가 1단지 주민들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최초 2회 연속 환경교육도시 지정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환경교육도시 최종 결과에서 도봉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모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신청해 단 6곳만 선정될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도봉구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2회 연속 지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이는 우리 구가 환경교육 조직, 인력, 예산 등 기반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도봉구 제로시, 탄소 공감 마일리지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통해 도봉형 환경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은석 구청장님께서 현장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명확한 구정 철학을 보여주신 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지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오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기후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두 부서는 오늘 질문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는 자리이므로
별도의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구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장애인 복지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구조 개선과 기관 확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긴급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8개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1086명의 이용자에게 1211명의 활동 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 시, 구비를 포함한 연간 총 예산은 약 29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가 2018년 이후 단 한 번의 신규 기관 지정도 없이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에 834명, 2024년에 989명, 2025년 1028명으로 보고되는 등 최근 몇 년간 매년 약 1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수요 급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관 확충이나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 구의 연도별, 월별 이용자 증가 현황, 그리고 증가 추세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단순 누계가 아닌 추세가 드러난 통계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관내 활동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활동 지원사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활동 지원사들이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받는 보수교육, 사례교육, 현장 지도점검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지의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 명확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양적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적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활동 지원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기관 간 자율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충분한 활동 지원사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018년 이후 8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과연 기간 추가 선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 재정적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 구가 향후 추가 기간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면 단순히 형식 요건만 충족하는 법인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 관련 분야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성을 갖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공모 홍보 강화, 평가 기준 구체화 등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활동 지원 안정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현재 구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맞춘 기간 확충과 질적 서비스 개선에 대해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 질문입니다. 도봉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드러난 중대한 절차 위반과 문서 관리 부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5년 하반기 도봉구 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 자료와 수당 지급 내용 등을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규정 미준수, 문서 불일치, 사실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위원회 회의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체육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봉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한 회의에 대해 참석자와 수당 지급 대상이 서로 다른 문서가 제출된 문제입니다.
2024년 9월 18일 인사위원회 서명부에는 3명만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같은 날짜의 회의비 지급에는 서명부와 다른 인원이 포함된 3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석 명단과 지급 대상이 불일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문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둘째, 2024년 1월 인사위원회 서명부의 정원기재 오류입니다. 위촉 명단은 5명임에도 2024년 1월 26일 서명부에는 6명의 서명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회의 참여 권한을 부여했는지 혹은 문서가 임의로 작성됐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며 어떤 경우든 인사위원회 운영의 적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2024년 4월부터 8월 인사위원회 수당을 8월 20일 한 날짜에 동일 인원 3명에게 일괄 지급한 내용입니다. 4, 5, 6, 7, 8월 회의 수당이 모두 8월 20일에 몰아서 지급되었으며 지급 대상도 매번 동일한 3명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회의록, 결과 보고 등의 자료가 부족했으며 실제 회의가 존재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 수당 지급이 정당한 세금 집행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존재 여부조차 불명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를 근거로 연임 제한 예외 승인을 요청한 문제입니다. 체육회는 2024년 11월 7일자 공문에서 제1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를 근거로 연임 제한 예외 승인을 요청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어디에서도 해당 회의 회의록, 출석 명단, 회의비 지급 자료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이 11월 11일에 배포되었음에도 외회 승인 요청 공문이 그보다 앞선 11월 7일 이미 발송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회의록도 없는 존재 불분명한 회의 결과를 근거로 먼저 외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모두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핵심 내용을 전면 삭제한 문제입니다. 체육회는 이름, 서명, 계좌번호 등 주요 정보를 모두 삭제한 문서를 제출해 사실상 내용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이혼 명단이 공개돼 있고 필요하다면 가명 처리만 해도 충분한데 아예 중요한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은 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무력화한 행위입니다. 결국 자료 확인을 위해 두세 차례 재요청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문제는 체육회 내부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운영 전반이 규정과 절차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명확한 개선 방안을 요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구정 질문입니다.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발생한 행정적 문제와 그로 인해 도봉구가 약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관해 매우 중요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3일 문화재청, 현 국가유산청은 도봉구청에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의 탑재 및 오류 수정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3월 15일 캐드 파일 등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수정이 불가하다는 해설만을 보냈고 그 이후 추가적인 협의나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몇 달 후인 2021년 8월 26일 해당 토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매매되었고 민간 사업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상의 정보를 신뢰한 채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해당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 민간업자는 2023년 9월 26일 우리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25년 6월 19일 법원은 우리 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3억 6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규제 정보가 장기간
방치된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류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막대한 배상금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특정 행위자, 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 기관의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우리 군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상권 검토 여부나 내부 책임 조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구조적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초래한 요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분명히 규명하여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 이용 규제 정보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문화재 보존 지역과 같은 민감 구역의 행정 처리에 있어 법률 검토와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획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잘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마지막입니다. 최근 실시된 도봉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특정감사에서 총 37건의 지적사항 그리고 기간 경고 1건, 시정 요구, 주의 요구, 개선 요구 등 다수의 행정조치, 더불어 720여만 원의 상당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지적의 양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법인 교통카드 운영의 총체적 부실입니다. 올해 사용 건수 5,290건 중 무려 81%가 택시 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법인 교통카드 사전 출장 명령 없이 사용된 건수가 총 1,426건 중 635건에 달합니다. 출장 명령과 증빙은 회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국내 여비 예산으로 집행된 법인 교통카드 충전금 중 556만 원을 회계 연도내 여입하지 않은 점, 내부 직원 간 회의에 회비를 사용하는 등 목적의 집행이 이어진 점, 집행한도 초과 집행 등 회의 집행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정기부금 집행 잔액을 차년도 이월하거나 여입도 하지 않은 사례와 기부금 잔액 이자를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사용 계획,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기부금 사용에 대한 회계 문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 잔액 처리에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국민의 참여로 모아지는 재원입니다. 그만큼 더 투명해야 함에도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또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고 출장 및 기타 회계 문제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연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할 부서가 감사의 지적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속된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 그리고 관리, 감독 체계의 부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 같은 점들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반복되는 회계 부적정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올해 다시 드러났습니다. 재단 내부의 문제인지 관리감독 부서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법인 교통카드 택시 과다 사용과 사전 출장 명령 미시행 등 가장 기본적인 절차 위반이 반복된 데 대해 구청은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셋째, 기부금 집행 잔액을 목적외로 사용한 부분은 재단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구청의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의계약 절차 위반과 계약 내용 미공개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의 검증과 감독, 그리고 계약 이후의 정보 공개 절차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과의 지도 감독 부실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재정립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회계, 계약 담당자에 대한 전문 교육, 인사관리, 정기점검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도봉문화재단은 우리 그 문화정착의 핵심 기관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더 이상 반복되는 지적의 목록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엄중한 결과로 받아주시고 근본적인 체계 개선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